안녕하십니까. 송구권의 혼술 12월 9일 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정치적으로 탄핵 위기를 맞고 있죠. 매주 토요일 탄핵안 투표를 하겠다는 그런 이재명의 노림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내란죄 그리고 직권 남용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소환을 한다, 체포를 해야 된다. 민주당에서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내란죄와 관련해서 검찰, 경찰 그리고 공수처 이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지금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내란죄가 성립이 되는가, 거기에 대한 논란도 또 이어지고 있는데, 내란죄의 이 성립 요건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내란죄. 하나는 목적성. 한번 잘 들어보시죠. 내란죄 성립 요건인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과연 적용이 돼야 될지, 또 한 명, 이재명에게 이것이 적용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내란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이재명이 내란죄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자, 내란죄의 성립 요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목적성. 두 번째는 실질적 위험성. 자, 세 번째는 실현 가능성입니다. 목적성은 국헌문란을 하게 할 목적입니다. 국헌문란을 하게 할 목적. 그래서 가령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켰으면 국헌문란이 되겠죠. 그런데 국회 기능을 마비가 안 됐습니다. 문 다 열어줘서 결국은 한 2시간 만에 190명이 모여서 계엄 해제를 의결을 했죠. 그래서 목적성이 없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데 이재명은 어떻습니까? 국헌문란의 목적이 분명히 있죠.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는 행태들, 특검, 탄핵안, 무더기 발의, 예산 가지고 장난치고, 검찰 예산 다 깎고, 용산 대통령실 국정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 다 깎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국헌문란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딱 떨어지게 해당이 되죠. 자, 그리고 실질적 위험성이 있느냐. 내란죄 성립 요건 중에 실질적 위험성.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의 폭거에 대해서 경고하는 의미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위험성. 이재명 같은 경우는 실질적 위험성이 상당히 크죠. 당장 예산 가지고 장난을 치고, 오늘도 어제입니다. 어제 정부 예산 처리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호소를 했습니다. 이 상황이라도 나라 살려면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감액 예산 4조 1천억을 감액을 해놓은 상태인데, 얘기를 해서. 그런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어제 호소를 했습니다. 경제 정상화에 필요하다. 그리고 좀 조속히 신속히 확정해 주시길 요청드린다.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 주시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성명까지 냈는데, 경제 문제만큼은 여야와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 이렇게 했는데, 박정희 지금 예결위원장입니다. 민주당 소속인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 자, 이 국민 생활, 완전히 직접 국민 생활과 밀접된 것을 가지고 나라 살림을 가지고 탄핵과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고, 4조 1천억은 감액안에서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공무원 급여 삭감을 비롯해서 7천억 원을 더 감액한 예산안을 수정안으로 상정해서 처리해버리겠다. 이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좀 예산 제대로 좀 해달라고 하는데, 4조 1천억 경감 깎았는데, 거기다가 정상적으로 좀 처리하고 국민 생활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경제부총리가 호소를 했는데, 그 순간에 7천억 원을 더 깎아버립니다. 그리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그때 국무회의, 계엄령을 발동하는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다고 해서, 최상목도 자격 없다. 자격 없는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탄핵할 태세입니다. 자, 이렇게 탄핵을 하면은 국무위원들 완전히 마비시키겠다는 건데, 자, 이렇게 보면은, 거기다 오늘, 조금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금 탄핵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완전히 정부를 마비시키겠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실질적 위험성이 상당히 크죠. 내란죄에 해당을 되는 겁니다, 이재명.
실현 가능성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그것은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낮죠. 어차피 그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과반수 이상 이것을 해제를 하라고 그러면 해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실현도 안 됐고 6시간 만에 끝났죠. 그런데 이재명의 이런 그 국기문란 이런 것은 거의 다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성, 실질적 위험성, 실현 가능성 이런 것을 보면은 오히려 이재명이 이 내란죄에 해당을 한다. 국헌을 문란시키고 있다. 이렇게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동안 사법체계를 완전히 무력화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무력화하고 검찰을 뭐 폐지하겠다고까지 하고 검사들 집단으로 이 탄핵 받아서 직무정지시키고 직무정지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정을 마비시키는 걸 목적으로 이 방통위원장도 그렇게 하고 심지어 이 감사원장까지 또 지금 그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이렇게 무더기 지금 탄핵을 해서 직무정지를 목적으로 그것은 바로 국정마비고 이게 내란이죠. 이게 내란입니다. 그리고 예산 폭거 정부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예산에서 막 삭감을 하고 특히 중요한 국정과 관련된 예산을 다 깎아버리고 검찰 예산 다 깎고 경찰 예산 다 깎고 자기들 수사한다고 또 법원에는 잘 보여야 되니까 예산 올려주고 자 이런 행태들 딱딱 이재명 맞춤형 법안을 발의해서 실현시키는 이런 행태가 바로 내란죄죠. 이재명의 내란죄입니다. 무정부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것. 자, 거기에다가 오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또 앞뒤가 맞지도 않는 것이 가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드시 끝까지 간철시키겠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표결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탄핵이 되면은 바로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죠. 직무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날 때까지 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게 되는데 권한 대행을 할 사람도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정부 상태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물론 그 다음에 법률순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최상목 이 경제부총리 그다음에 교육부총리 이 순으로 쭉 되지만 국무위원들이 차례로 선결을 하지만은 이 제1선계 순이고 가장 내각을 통할하고 있는 국무총리마저 탄핵을 해버리겠다는 것은 바로 무정부 상태를 만들겠다는 그 선언이죠. 지금 무자비합니다. 이게 이재명이 본인이 어떻게 하든 살아남기 위해서 나라를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을 뿐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고 정부 그 장관들까지 전부 다 탄핵을 지금 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분은 그때 비상경 그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다고 당연히 이 잘잘못 어떤 정치적인 잘잘못 이것을 떠나서 법적으로는 당연한 절차를 거친 것이죠. 자 그런데 그걸 거기 참석을 했다고 탄핵을 하겠다. 국무위원들 다 탄핵을 하겠다. 싹 다. 그러면은 국정마비죠. 이게 내란죄입니다. 딱 떨어지는 내란죄죠. 목적이 있고 실질적 위험이 있고 실현 가능성이 그대로 실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민주당 황정화 대변인이 오늘 최고위원회의 끝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나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에 대해서 현재 한창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탄핵 소추안을 작성 예정이다. 지금 이제 또 이렇게 막 던져 놓는 겁니다. 일단 던져 놓고 우리도 한덕수까지 탄핵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또 겁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본회의에 올릴지 곧 결론이 날 것이다. 이러면 하루 이틀 내에도 결론 내릴 수 있다. 자, 한덕수 총리는 내란의 주범격이고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갖다 수사 대상이라 지금 어떤 수사 대상이 어디다 이것까지 지금 민주당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정권을 탈취한 것처럼 대통령 민주당 대변인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직무 대행을 맡더라도 위헌과 불법을 저지른 정황이 명확하다면 탄핵 대상이 돼야 한다. 이 사람들이 지금 위헌, 법률 위반 이거 자기들이 판단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집중하고 있는데 시간차를 두고 할 수도 있다. 명분은 차고 넘치고 할 수 있으나 시기를 보는 중이다. 자기들이 갖다 대면 전부 다 탄핵 명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또 민주당은 이런 걸 발의를 했습니다. 뭐 명칭은 뭐라고 붙였는데 내란 특검 자기들은 그렇게 붙였는데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특검을 또 발의를 했죠. 그 안에 한독수 총리도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포함시켰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에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하여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를 한다. 그러면은 이것을 가지고 또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을 시켜버리겠다. 이런 말까지 지금 민주당 안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 정부 운영 어렵게 만드는, 완전히 할 수 없게 만드는, 국정 마비하는 이재명이 내란죄입니다. 이재명을 체포를 해야 됩니다. 체포를 하든지, 아니 그리고 법정에 들어오지 않으니까는 강제 구금을 해야죠. 근데 국회의원이라고 이 체포동의안이 필요하니까는 지금 재판대 이제 안 나갈 겁니다. 이번 주도 안 나갈 겁니다. 이 태세백 같으면은 내가 탄핵을 주도해야 돼 이러면서 안 나가고 그걸 또 법원에서 봐주고, 자 그런 상황이 오면 안 되죠. 오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이 법원에서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이 법대로 그대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하겠다. 일반론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지만 지금 이재명에게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법원의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재명의 이 폭주를 멈춰 세울 수 있는 것은 법원의 신속한 판결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